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지난번 강의 다녀왔던 주제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로 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고등학교 때 백석의 시, 그리고 이육사의 시를 배우고 나서 사실은 시를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. 언제부터 다시 시를 읽기 시작했냐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20대 중반에 두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그때 서로 달랐던 두 주인공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장치로 정현종 시인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요.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지금 내가 직장인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에게 좀 삶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바로 좀 시 읽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부터 시를 막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직장 생활 하는 게 하루하루 고통스러웠거든요. 그런데 제가 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시가 좋은지 또 어떤 시가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책이 바로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장영희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요.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시인들을 소개받았는데 거기에 에밀리 디킨슨도 있었고 예이츠도 있었고 워즈워스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영문학 시인들의 소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를 좀 한 편 한 편 출퇴근길에 찾아보면서 좀 그 고통스럽던 직장 생활에 좀 힘이 되었던 시라서 저는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좀 힘들 때 읽어서 위로가 되었던 시들을 소개해 드리는 작업을 거의 한 8년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3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함께 외국 시인들이 쓴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시는 바로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다면 이라는 에밀리 디킨슨 시인이 쓴 시입니다.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.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리. 내가 한 생명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혹은 하나의 괴로움을 위로할 수 있다면 혹은 쓰러져가는 한 마리 물새를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리. 네, 여러분, 저는 이 시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여러분, 저는 문학을 읽을 때 좀 저랑 많이 결부되어 있고 제가 좀 공감이 될 수 있고 이 시나 문학 속에 있는 그 화자, 주인공과 제가 좀 동일시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. 이 시를 읽을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그때 제가 대학에서 생각했던 사회복지랑 이 직업인으로서의 현장의 사회복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초년생이니까 일을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잘 하고 있나? 라는 고민을 정말 5조 5억 번 하고 있을 때 이 길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좀 저에게 위로도 되고 마음도 다 잡아준 시라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고요. 누군가에게 저에게 당신의 직업 가치관은 무엇입니까?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?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에밀리 디킨슨 시인이 쓴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다면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도 대답을 하는 편인데요.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수많은 사랑들의 환호와 인정과 찬사를 받는 게 아니라도 저는 괜찮아요.
내가 단 한 사람에게도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힘든 마음을 내가 좀 멈추게 도와줄 수 있고,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한마디로 좀 위로를 줄 수 있고,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한마디가 좀 위안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, 지금도 저는 물론 사회복지사에서 지금 인문학 강사로 전향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, 저는 모든 강의를 갈 때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 이야기를 2시간 정도의 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좀 따뜻함도 얻고 좀 힘도 얻고 위로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한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너무너무 애정하고요. 지금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시는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입니다. 푸시킨은 러시아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요. 제가 이 시를 누가 썼는지도 모를 때부터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로 제가 좀 저 스스로를 많이 다잡기도 했었는데요.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.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.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.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.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.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.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.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.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. 네, 여러분, 저는 제가 이 시를 읽고 굉장히 좀 위로를 얻었던 이유가 20대, 30대는 정말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는 시기잖아요. 사실 뭐 저희가 초중고를 다닐 때는 뭐 극적인 변화라고 할 건 없고 그냥 학교 다니고 뭐 반이 바뀌고 뭐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,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대구에서, 고향인 대구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타 도시로 진학을 하기도 했었고, 대학도 이제 다른 곳에서 다녔고, 직장 생활도 제가 이직을 4번 정도 했기 때문에 폭풍 같은 직장 생활도 경험했고, 또 떠나가는 친구들과의 우정적인 관계, 그리고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20대의 가장 큰 과업 중에서 이 폭풍 같은 변화가 있던 시기잖아요. 저는 그래서 좀 20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왜 이렇게 삶이 자꾸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지? 라는 생각을 했고, 다른 사람은 좀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?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. 좀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, 삶이 좀 나를 속이고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알고 보니까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내 욕을 했다거나, 믿었던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아까 혼자서 뭐 성과를 가로채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저희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좀 가족한테 상처받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삶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자. 슬픈 날엔 참고 열심히 견뎌보자.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는 저는 그런 희망을 좀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지만 이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라는,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절망의 순간순간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
너무 이렇게 절망스러운 나날들이 나에게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들을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서 견디면은 언젠가 기쁜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, 여러분 사실 저희 삶이 삼고라고 하잖아요. 인생은 세 가지 고통의 반복이다라고 하는데, 여러분 저희가 삶의 끝에 고통만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저는 이 고통, 이 절망의 나날들 끝에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희망이 오면은 저는 좀 견딜만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막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떠나가고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이놈의 회사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, 또 알고 봤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좀 찔러서 내가 늘 피를 흘리고 있을 때, 저는 이 푸시킨의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어서 좋아하고요. 지금도 가끔 일적으로 힘들 때, 거래처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욕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저는 좀 꺼내보면서 삶이 나를 속일 수 있지, 삶이 나를 속일 수 있지,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이 시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. 여러분 이런 시는 밤에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또는 동료 때문에 내가 우정에 지금 배신당했을 때 막 그럴 때 막 엄청 울고 싶은 밤이 있잖아요. 그런 밤에 울고 나서 울음을 쏟아내고 나서 읽으시면 정말 좋은 시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시는 내용이 조금 긴데요.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킴벌리 커버거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. 유시아 시인님이 번역하신 시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시 중에 가장 자주 읽고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.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.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.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.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. 아니,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.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.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.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.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.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.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.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으리라.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.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.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.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.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.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. 입맞춤을 즐겼으리라.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.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.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. 여러분,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고 좀 울었어요. 되게 많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
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이 시를 읽고 그렇게 울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나이가 든 30대의 내가 20대 그 초반에 한참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그 어린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 거죠. 20살, 21살, 22살에 내가 알았다면 좋았던 어른이 해주는 말을, 이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그 시기를 조금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,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좀 지금 불안해하고 좀 방황하고 좀 흔들리고 있는 20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,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,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나 그런 옷차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,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고,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, 그리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알았더라면, 사랑할 때 조금 더 진심을 쏟아냈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.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, 여러분,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끊임없는 저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게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, 사실 사람들은 모든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후회를 가지고 있는데, 그때의 추억과 향수,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다시 그 젊었던 철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좀 이 시가 많은 분들을 울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래서 시가 그렇게 함축적이고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해한 시보다는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쉽게 되고 내 좀 일상이랑 결부시킬 수 있고, 이게 다른 세계의 전혀 픽션인 그런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, 내 삶과 결합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가 저는 되게 잘 읽히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힘들 때마다 이런 시들에게 좀 순간순간 좀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들을 많이 건너오면서 지탱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제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는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사실 저희 정말 인생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, 여러분, 그럴 때 내가 정말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살면서 하나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, 정말 내가 이 글 하나를 붙잡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건너가